안녕하십니까. 세계문화와 영어 발표를 맡은 2022-2010 2차수 정윤정입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와 코감기가 있어 목소리가 조금 약간 안 좋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처음으로 성격 및 목표입니다. 세계문화와 영어라는 과목은 이번에 신설된 과목인데 이 신설된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전체적인 세계 문화와 영어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영어를 통해 나타나고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문화 현상과 문화적 산물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서로 다른 사고와 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한 과목이 세계 영어 과목입니다. 세계 문화와 영어 과목입니다. 또 국제 공용어로서 영어의 학습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언어는 일반적으로 서로가 소통하기 위한 창구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어와 더불어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이해를 이해하는 태도 및 관점 또한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배우는 목표는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한 역량을 함량하며 확장하여 문화 관련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세계 각 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와 국제적 안목을 갖추어 세계 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량하는 데 있습니다. 중심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세계 시민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세계 시민. 자, 성격 및 목표를 기존 영어 국가와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을 표로 정리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미래 사회에 맞는 과목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기초 소망을 함량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함량한 데 있고, 두 번째로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뒤에서 이제 예제나 관련 이제 학습 방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성장한 데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변화하는 교육 현장인데요.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교육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입니다. 디지털 AI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입니다. 이는 이를 중점으로 볼 때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미래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4차 산업혁명 AI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어떤 직업이 남아있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더 유용할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란 말이 나왔고 또 미래 사회 역량 함량이 가능한 그 다음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 같은 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영어의 경우 과거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분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이제 영어 지식 정보의 이해와 표현 두 개의 영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발달 수준과 학교급과 연계 등을 고려한 성취기준 설계로 실생활 중심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과목은 세계문화와 영어인데 고등학교의 경우 공통영어를 통해 기초적인 소양 함량 이후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직무영어,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실생활에서 영어를 응용할 수 있는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와 영어의 융합 과목을 설치하려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목은 융합 과목입니다. 공통영어를 배우고 나서 조금 더 진로를 고려해서 더 배우는 과목인 거죠. 이 과목의 특징은 실생활에 사용하는 생활 언어로서 영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발도의 수준과 학교급 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을 설계 삶과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강화, 역량 교육 강화, 학문으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실용적인 내용의 실용 중심의 신설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PPT입니다.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인데요. 내용은 핵심 아이디어는 세계 영어를 이루는 문화학습을 하고 언어 문화적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부분이고 다양한 문화적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 학습 소통의 경험은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상력, 호기심을 자극한다 등 아이디어가 있고 범주가 있습니다. 이 범주가 되게 중요한데 언어와 맥락이 있는데 언어는 그냥 기초 세계 영어로서의 의미, 종류, 특성 배우고 의사소통 기능, 어휘 관련 언어, 언장 언어 이런 거 배우고 인쇄물, 공연물, 인터넷 자료 등에서 찾아서 이해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맥락 속에서도 맥락은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세계 문화의 다양한 주제, 의식주, 명절과 축제 이런 걸 접하면서 이 나라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지내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맥락입니다. 근데 이 가정과 기능도 이해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정보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정보와 관점 비교 대조, 그 다음 특수성, 보편성, 그 다음 가치관, 감상 표현, 이제 맞게 재구성하기, 제작하여 공유하기, 태도에서도 문화적 쟁점에 대한 자발적 지속적 관심과 흥미, 타문화 및 언어에 대한 포용적 태도와 존중, 자신의 문화 인식 및 관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정보의 비판적 수용 및 전달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의 개인 간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의 발달을 진흥하며 그 다음에 스스로가 교육 과정의 한 일원이 되어서 참여하는데 의리를 많이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입니다. 내용 체계는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문화 정보나 문화적 산물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하고 타문화 및 언어에 대한 존중으로 바탕으로 문화 정보를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문화 현상이나 문화적 산물을 비교 대조하여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문화적 산물이나 문화 현상에 내재된 문화적 전제, 관점 또는 가치관을 추론합니다. 또 다른 문화의 관습, 규범, 가치, 사고방식, 행동 양식 또는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 인식 및 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자발적, 지속적 관심을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적 산물을 감상하고 표현하고 세계 영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과 태도를 갖추어 의사소통에 참여합니다. 다양한 장르와 매체에서 검색, 수집한 문화 정보를 요약하거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고요. 또한 정보 윤리를 준수하여 다양한 목적의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수학습 방법인데요. 학생들이 어떻게 교수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은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량하고요. 능동적인 사고과정, 지도, 스스로 할 수 있게. 그 다음 선택의 기획 부여, 디지털 교수 학습 도구와 자료 적극 활용하여 지도,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 제공, 다양한 문화적 산물을 체험하여 심미적 감상 및 함량할 기회를 제공, 수업 환경이나 학습 내용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그 다음에 진로 및 미래 예상과 연결하여 스스로 영어 학습, 융합적 사고 촉진.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과거와는 달리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이제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고 활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결과물을 창출해내고 어떤 학습을 이루어내는지까지 연계되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 학습 방법의 방법 및 예제인데 이제 방법이 예를 들어는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이거 외워 이거 알아서 와 이런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이 세계 문화와 영어의 교수 학습 방법은 문화 관련 개념 등 주요 학습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얻어가는 기납법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역의 다문화 공동체와 연계하여 영어로 소통하는 활동도 시도해보며 문화 학습에 대한 주도성과 책임성 강조를 위해 학생이 문화 캡슐을 제작하고 공유하며 지구촌 공동체 일원으로 전 세계 문화적 쟁점, 기후 및 생태 환경 변화 등 공감 해결을 위한 실천을 장려하는 교수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직접 운영해보는 등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 영어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지털에 대한
친숙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목적과 언어 수준에 맞는 디지털 영어 자료를 스스로 선택한 후 파악하는 능력 함량,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받고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각종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도구 안내를 학습합니다. 또한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한 과제, 발표 등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업에 포함합니다. 영어 학습과 관련한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한 데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학습이 이루어지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방향 또한 예전에, 이제 주장하는, 예전에 실시했던 교육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실시하는 교육은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에 쳐서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결과에 대한 학습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학습에 대한 학습, 학습을 위한 학습, 다양하게 지금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영어 학습과 역량 중심 평가, 평가를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과정과 성과를 성찰하도록 한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는 내용의 상황과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수행평가가 최근에 많이 진행하는 이제 학습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학습을 중간중간에 얼마나 이걸 이해하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초점을 두는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준비, 시행, 결과, 해석 과정에 적극적으로 학습자를 참여시키고요. 학습자의 스타일, 특성, 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방식, 맞춤 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디지털 평가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피드백까지 제공한다. 이의 특징은 학습에 긍정적인 합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학습 내용, 평가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요. 가업의 기대치를 분명히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아이들이 이때 수행평가 칠 거니까 준비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업의 기대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합니다. 또한 교수 학습 활동과 평가를 연계한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 운영하고요. 표현 협력은 수행평가를 통해 직접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암기보다는 유의미한 담화 구성 능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에 갔을 때는 어떤 회화를 해야 되는지,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담화를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평가가 제출 유무나 양을 평가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어떤 그 질과 포트폴리오 질과 그리고 이를 점검하고 이에 관한 피드백을 통해 아이들의 성찰과 성과를 또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평가하고 이 한 분야만 이 아이가 이 분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발표, 아이의 참여도, 아이의 아이의 관심도 어떤 평가든 다양하게 골고루 평가하고 성취 기준을 다각도로 잡아서 아이의 성장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을 잡는 바에 있습니다. 또 개별 학습자의 영어 학습 결과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성장 과정 점검 및 평가에 반영합니다. 자기 평가에서 나아가 상호 평가까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최소 성취 기준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평가하기도 중요합니다. 자, 향후 수업 활동 및 운영입니다. 나의 의견. 수업 활동은 문화 관련 개념 등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능적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를 적용하여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며 이후 영어로 소통하는 연습을 하고 문화 관련 다양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앞에서 같이 다문화 가정에 다문화 가정을 만나보거나 소통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문화 국가에 있는 나라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이 친구와 이해를 하며 자기 나라의 서로의 문화를 소개해보는 활동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로 학습 환경을 구성하여 그림, 포스터 등 활용을 해서 지구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 본인이 전 세계 문화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배우고 싶은지 등 아이들 진로 방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이제 학습을 이루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전 세계 문화 쟁점 혹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스스로 발언할 기회도 많이 제공합니다. 이를 위한 활동도 계획해서 아이들과 함께
세계 문화의 쟁점 한계를 잡았을 때 그 문화에 대해서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각 이제 문화 계층별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그 분야까지 중공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활동을 통해 친숙함과 생동함을 느껴봅니다. 요즘 AI 기술과 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근처에 있지 않아도 근처에 멀리 있는 지역 친구들과 볼 수 있고 그 문화의 환경이나 영향을 그 체험한 사람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 문화를 친숙하고 생동감 느끼게 받아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니다. 또 기술을 함께 사용하여 학습자의 활동을 돕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며 평가를 하고 수업 활동에는 미디어와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합니다. 이후 평가를 할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의 의견은 최근 2022년 교육과정이 과거와는 다르게 제가 접했을 때 제가 자라날 때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이런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 더 통합 과정을 배우고 조금 더 자신의 관심사와 자신이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게 잘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과거 자라나면서 저도 여행사 직원 아니면 다른 나라에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 세계 문화와 영어 과목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미래 직업을 가지는데도 연계해서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내가 이러한 여행사 직원이 됐을 때 이렇게 했더니 정말 좋았다 라는 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수업 활동에서 얻어갔던 이제 지식과 경험들로 실생활에 활용해서 여행도 가보고 이를 바탕으로 친구에게 이러한 여행도 소개하고 친구에게 이런 나라의 문화가 신기했다고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좋은 수업 활동도 많을 것 같고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개별 학습도 아이 선생님이 다각도로 잘 추진을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의 노력이 비록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러한 수업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사가 올라가고 아이들의 성취 기준이 훨씬 올라가는 그런 미래 사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